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참아주는 사람이 어른이고 말을 삼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웃는 것이 낫다고, 서운함을 말하기보다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불공평해 보여도 어른이니까 참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기대어 와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그 믿음은 선했고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며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참음으로 관계를 지켰고 침묵으로 가정을 지켰으며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자기 본성을 감추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조금씩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음은 미덕이 되었고 침묵은 인격이 되었으며 이해는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넘겼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내가 참으면 될 일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참아온 세월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한 가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기다리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어른이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기준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관계 하나하나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했을까? 왜 늘 이해하는 쪽은 나였을까?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이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쓴다. 우리는 어쩌면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웃는 역할, 이해하는 역할, 참는 역할. 그 역할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사실 희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달래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아온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었고 관계가 이어졌으며 많은 책임이 완수되었습니다. 그 삶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쯤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참는 것이 정말 어른이었을까? 나를 지우는 것이 성숙이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성숙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제부터의 인생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기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를 먼저 지켜도 되는 삶의 기준 말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착각으로 시작된 어른의 기준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관계를 돌아보면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늘 참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삼키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까봐, 거절하면 미안해질까봐, 문제가 커질까봐 또 한 번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온 세월이 쌓여 어느새 이번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역할이 되었으며 역할은 당연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쪽의 선의가 반복될 때라고 말합니다. 선의는 처음엔 고마움이 되지만 계속되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배려는 쌓이지만 존중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받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운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어지고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감정은 점점 고려 대상에서 빠지고 존재는 편의의 일부로 축소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도덕으로 착각한다. 상대는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인식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관된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먼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내가 잘하잖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다 해왔잖아. 이 말들 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기준, 그리고 내가 바뀔 이유는 없다는 침묵의 선언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가장 쉽게 타락시키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무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야 할 가장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끝까지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희생이 커져도 그 인식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란 더 잘 참는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물러설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하나요? 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나요? 라고. 이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해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어른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생이 미덕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관계를 선택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자기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붙잡아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하겠지. 이 나이가 되면 알겠지. 세월이 쌓이면 마음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서운함을 삼키고 한 번 더 이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이 없는 사람, 냉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시간은 흘렀고 상황도 변했으며 내가 감당한 것들은 분명 많았는데 그 사람의 태도만은 처음과 똑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 이기적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기적이고, 젊을 때 고마움을 모르던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연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철이 들면 변한다고 믿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잠시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식, 타인을 대하는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참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아픈 깨달음과 마주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변할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믿음마저도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로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다시 연락하고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뀔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손실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미안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는 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인내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늦게 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사람을 끝까지 믿으려 했으며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성실한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되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란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언제 손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그 사람은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 인내를 믿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관계는 과연 지금의 나에게도 필요한 걸까? 젊을 때는 관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함께한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돌아서면 내가 너무 모질어 보일까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조차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이런 거지라고 넘겼고 마음이 다치면서도 이 나이의 관계 하나쯤은 감수해야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몸보다 먼저 지치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참아온 것이 과연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가야지. 지금 와서 그만두면 의미가 없잖아. 이 생각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익숙함을 놓기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항상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불균형이 고착된 관계일수록 끊기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이미 참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패배처럼 배워왔습니다. 참지 못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사람 하나 못 품고 나온 미성숙한 선택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에서 드러난다고.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작아졌던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패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타인에게 내어주었던 나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다시 내 삶으로 회수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아온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끝까지 버텨본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관계를 정리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가장 조용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이미 당신은 관계를 돌아볼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의외로 외로움이 아닙니다. 조용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낯선 감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곁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했을 시간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삶이 허전해질 것 같았고 외로워지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마음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 나이에 혼자가 편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보면 이 상태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평온해지는 순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농담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동안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래 자신을 낮추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사라지자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존중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타인에게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쉽게 내어주기 때문에 더 깊어진다고요.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굳이 자신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늦게 시작된 존중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어른인 줄 알았고 이해하는 쪽이 더 성숙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이해는 미덕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것을요. 이제 삶에는 많은 사람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연락처는 줄었고 약속은 드물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애쓰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당신 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에서 밀려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조용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온 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된 존중이지만 그만큼 더 단단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참는 인연보다 지켜지는 마음을 선택해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당신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